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네, 중급이 복습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어떻게 돼서 팔이 부러졌다? 넘어져서겠죠?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제시한 무엇을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이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약이에요.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올바른 성격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무슨 교육? 이런 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한국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다라고 답답하다 좀 비슷하죠. 막막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신호를 위반하다, 신호를 잘 지키다, 반대는 지키다겠죠. 줄이다의 반대는 늘리다가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승하다 반대는 하락하다입니다. 공급의 반대는 수요, 증가, 감소, 폭등, 폭락 이렇게 되겠네요. 한국어로 말할 때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반대 표현은 완곡하게입니다.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새로 생긴 말, 신조어 이런 표현을 쓰죠. 경제 상황과 일자리는 서로 관련이 있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가 호황입니다. 그래서 불황과 호황이 반대가 되겠어요. 문법 문제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요? 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 요거조차. 조차라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이링 씨는 외국 사람, 치고, 외국 사람, 치고, 요것도 조사죠.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고 싶어요. 강조할 때 이야말로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맞벌이를 하니까 저축을 많이 하겠어요 하니까 앞에 이것은 커녕 뒤에도 못한다라는 거죠. 버스에서 졸다가 못 내릴 뻔하다. 하지만 내렸다는 이야기고요. 6번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당연한 결과이다. 기마련이다. 라는 문법입니다.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한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있는 한이 되겠어요. 안젤라 씨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모르나 봐요. 너무 속상해요. 다 알면서도 모르는 듯이 행동하다. 요게 바로 니은 척하다죠. 2번입니다. 주말에는 식당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저 없을 것 같아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기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표현은 다시피, 보시다시피입니다. 잠시 듯이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하는 거죠. 있나 봐요. 고천시 아침에 늦게 출발했는데 버스는 잘 탔어요. 결국 놓쳤어요. 안타까운 결과죠. 놓치고 말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3번
조차 다음에는 부정형의 표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마실 수 없었다라고 와야 됩니다. 니은 법이다, 법이다의 그 받침이 이거는 는 법이다죠. 그래서 밝혀지는 법이다가 맞습니다. 15번. 그동안 3번을 보면 그동안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여태까지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므로가 맞습니다. 이제 읽기 문제이네요. 다음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예전에는 학생의 흥미나 능력, 이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교육 내용을 학생에게 쏟아붓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 주입식, 암기식 수업에서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외우는데 이는 빠르게 암기하는 두뇌 활동으로 이어져 학습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수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같은 내용과 분량을 가르쳐서 수업은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아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입니다.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었고요. 주입식 교육은 최근까지가 아니고 예전에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효과는 있지만 학생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주민하고 상담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소음을 내서 정말 힘드네요. 관리 사무실을 통해 몇 번이나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소용이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 지나친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인근 소란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소음이 들립니까?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제일 심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이들의 소리라고요? 어린이가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측정하기가.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다라는 경범죄 처벌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같은 것을 고르세요.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협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불황 속에서도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을 다녀간 고객 수는 평소보다 약 4.1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 편의점의 매출 증가 대비 1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또한 구매 상품의 경우 고향에 내려갈 때는 장거리 운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벼운 먹을거리를 사고 돌아올 때는 잠을 쫓아줄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휴게소 편의점에서는 고객들이 편의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명절 전후에 상품 배치를 달리하는 등 매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이 그러니까 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그 매출 중에서 고향에 내려갈 때와 돌아올 때의 제품이 구매 상품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같은 것은요. 3번입니다. 일반 편의점이 아니고 휴게소 편의점이 그렇고요. 증가했죠. 명절에는.
평소보다 4.1배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 일반 편의점보다 이제 그 고속도로 편의점이 1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가까이 된 결혼 이민자입니다. 이제는 이곳 생활이 조금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한국의 날씨와 문화, 음식에 적응이 안 돼 너무 힘든 나머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서툰 한국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위로가 된 것은 근처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속의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4단계를 마치면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따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 자신과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한국 적응기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잘 듣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은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년 전쯤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지금 4단계 마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고르세요. 뉴스의 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네요. 22일 오전 6시 38분경 경기도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5대, 소방대원 70명 등이 현장에 도착해서 불을 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만 2, 3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해 2층까지 불길이 번졌으나 관계자들과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로 30분 만에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에 탄 플라스틱 양이 약 200톤에 달해 현장 정리 및 공장 정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기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고르세요. 다른 것은요. 4번입니다. 그래서 전기 고장 맞고요. 30분 만에 이제 꺼졌다고 했고요. 죽은 사람은 없다. 보면 사망자는 없어요. 부상자만 2-3명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는 맞고요. 현장 정리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 지문을 읽고 2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2018년 하루 평균 43만 899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1인당 한 해에 3톤이 넘는 쓰레기를 버린 셈이다. 이것은 작년과 비교할 때 4%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90년대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개선되어 오던 쓰레기 문제가 다시 악화된 것이다. 쓰레기 급증의 주된 원인은 생활쓰레기 증가로 전년 대비 5%나 늘었다. 이는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장재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한 점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에 쓰레기산이 생길지도 모른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줄이고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쓰레기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바꾸지 않는 한은 쓰레기산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를 보면은요.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개선되었으나 이제 현재 다시 악화된 거죠. 왜냐하면 그 배달 문화로 인해서 포장재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늘면서 쓰레기가 더 증가한 것이고요. 환경 오염이 쓰레기 증가로 인해서 이제 쓰레기 산이 생기는 그런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한 해에 3톤이 넘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은 맞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투표에 대한 이야기네요. 최근 투표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30 청년들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6070 노인층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의 확대 같은 정책은 노인들의 혜택을 늘림으로 나이든 사람들은 투표나 선거 과정에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투표 결과에 따라 노인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젊은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늘 것이다. 이처럼 청년들이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신들의 미래를 노년이나 장년층에 맡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각종 투표 결과에 가장 오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투표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좀 많이 하십시오라고 독려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야 이제 2030 청년들의 어떤 그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거 열심히 투표합시다. 2030 청년들이요. 투표합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젊은 층의 투표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기 문제네요. 드디어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누구라도 그렇게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룰 것이다. 자격을 할 것이다. 성공하는 법이지요. 그런 결과를 있게 한다라는 는 법이다. 이런 문법입니다. 라민씨 발표를 한다더니 잘했어요? 간단한 발표했는데 뭔가 잘 안됐군요. 다음번에 잘하면 되니까 힘내세요. 실수하고 말다. 안 좋은 결과 고 말다 라고 썼습니다. 3번은 쓰기 문제인데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세요. 그럼 무슨 오염인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렇게 환경오염의 종류를 좀 쓰면 될 것 같고요.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 농약, 그 다음에 화학세제, 일회용품 뭐 이런 걸 놓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게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시는 제가 쓴 건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지에는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급 2의 복습 두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열심히 찾으시고요. 문법과 함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